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좀 우려스러운 소식인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참 대단한 이 반도체 생산국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에서 들어가는 반도체가 중국의 최신 첨단 무기, 그 AI, 요즘 AI 센서 많이 들어가니까 그 반도체가 바로 한국과 대만에서 만든 반도체로 중국군 무기를 만든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공급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서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투 현장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를 습득했어요. 이 정도면 러시아군 포병, 방공포라고 하는 것은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게 방공포 아닙니까? 그 방공포병의 운용하는 작전 계획, 구조 이런 걸 완전히 갈아엎어야 될 정도의 엄청난 자료가 습득이 되는데, 이게 뭔지 사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5가지 단신을 먼저 알려드리겠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계속 무기 공동 개발하죠. 근데 할 때마다 다 실패하죠. 수십 년을 그래왔는데 또 합니다. 어떤 무기 공동 개발하는지 한번 보겠고, 알제리가 아주 신박한 이 프랑켄슈타인 무기를 만들었는데 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무기 공동 개발만 했다 하면 치고 받고 싸우는 유럽이 이번에는 C-130을 대체하는 4세대 중형 수송기 퓨처 미드사이즈 택티컬 카고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이 힘을 합쳐 2040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박터지게 싸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최신형 M1299 자주포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미 육군이 M109A7 자주포 40세트를 추가로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 M109A7과 M992A2 탄약 공급 장갑차 세트를 구입했다는데, 지금 시점에 굳이 왜 이걸 구매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만 해군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1만 톤급 중무장 도크형 상륙함 유산함이 인수평가를 거의 마무리 지었으며, 이르면 오는 9월 취역한다는 소식입니다. 673명의 병력과 2대의 헬기를 실으면서 대한미사일 16발과 함대공 미사일 16발, 펠랭스 2기에 76mm 함포까지 갖춘 이 중무장 상륙함의 취역을 앞두고 대만 해군이 크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대만 해군은 이 상륙함을 4척을 건조합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랑하는 수호이 34M 풀백 전폭기의 초도 양산분을 하바롭스크에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상황에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것도 정말 신기한데, 상업용 GPS는 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제리가 노후화된 T-62 전차와 BMP-2 보병 전투 장갑차를 결합한 BMP-T-62 화력 지원 장갑차를 개발했습니다. 알제리가 대량 도입한 BMP-T-72의 성능에 만족해 유사 무기 체계를 최대한 값싸게 조달한 것이라는데, 구식 전차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 독일의 에어버스, 프랑스 에어버스, 독일 에어버스, 그리고 스웨덴의 사브, 이 세 나라가 같이 차세대 수송기, 지금 이 에어버스가 만든 A400M이 있죠. 근데 그건 덩치 크니까 좀 작은 거, C-130만 한 거, 요거 만들겠다라는 건데, 정말 잘 될지 모르겠고, 이번엔 근데 이제 에어버스가 주도가 되니까 나라를 떠나서 좀 조율이 되지 않겠냐 싶고, 미국은 이 팔라딘 자주포, 아니 지금 M1299 지금 그 도입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데 팔라딘을 왜 40세트를 추가 발주하는지, 그리고 이 40세트가 뭐냐면은 자주포 하나에 자주포 한 2대에 탄약 보급 장갑차가 들어가죠.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에 K10 탄약 보급 장갑차가 들어가는데, 우리 K10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보급을 해주는데, 여기는 그냥 장갑차에 있는 거 꺼내서 수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좀 이 수준 낮은 그런 탄약 보급 장갑차가 포함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알제리가 T-62 전차의 차체에다가 BMP-2 장갑차의 이 30mm 포탑을 떼내서 붙이고, 거기다가 코넷 대전차 미사일 2발 해서 4발을 갖다 붙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 무기 BMP-T 터미네이터 그 유사 무기 체계인데, 알제리가 BMP-T를 지금 300대를 계약을 해놨어요. 아마 부족 간의 전투 뭐 이런 데서 이제 제압하고 한 이런 게 알제리는 주
임무인가 본데 BMPT 원래 BMP 장갑차는 워낙 방어력이 약하니까 그래도 T-62는 장갑차보다는 그래도 방어력이 세니까 그 T-62 자체에 이 30mm 포탑을 갖다 붙인 이런 걸 가지고 부족간의 전투 이런 데 사용하나 봅니다. 자, 들어갑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품질과 신뢰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오죽하면 중국군도 기술적으로 민감한 장비에서는 자국산 장비나 부품의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중국군의 도입 중인 인공지능 기술 응용 장비가 한국산과 대만산 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AI 기술과 신뢰성은 아직도 형편없는 수준이며 최근 중국군이 이룬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발전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한 고품질 반도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결과라고 미국 조지타운대 싱크탱크 보안 및 신흥기술센터 CSET를 인용해서 유럽 방산 전문지 불가리안 디펜스가 현지 시각 7월 5일 보도했습니다. 매체가 인용한 CSET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은 지난 5년간 전투와 작전 지원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덕분에 큰 발전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센서 분야에서 각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 융합과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의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CSET는 지난 2020년 중국군과 국영 방산업체들이 발주한 24개 분야 97개 품목의 인공지능 칩셋은 모두 외국 제품이었으며 화웨이, 수곤, 선웨이, 하이곤, 피티움 등 중국 기업이 생산한 인공지능 칩셋은 단 한 종류도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엔비디아, AMD, 인텔, 마이크로세미 등 미국 업체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특히 선호했는데요. 이들 업체의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서 파운드리 형태로 생산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CSET는 중국은 민간 기업과 학술기관에서 조달하는 형태로 상용 AI 관련 부품과 기술들을 도입한다 라며 상용 시장에서 고성능 AI 솔루션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제작에 외국산 인공지능 솔루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과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서둘러 우리를 위협하는 미사일과 레이더 부품으로 사용될지 모르는 인공지능 솔루션과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하루빨리 차단해야겠습니다. 중국의 이 탄도미사일이나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들이 대부분 한국과 대만에서 만들었다. 물론 한국과 대만이 만든 그 반도체를 직접 중국에 판매한 것이 아니고 이 AMD나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이런 데서 한국과 대만에게 파운드리 형태로 위탁 생산을 시켰죠. 그걸 이제 납품을 하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엔비디아 또는 인텔이 중국에 팔았다. 그래서 책임 소재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죠. 저도 사실은 좀 걱정을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죠. 우리는 그냥 납품했고 그 납품한 회사, 즉 미국의 그 원청 회사가 그걸 이제 중국에 판매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의 요지는 뭐냐? 중국이 그만큼 중국군도 자기 나라의 회사들의 제품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중국도 전자제품 회사 많고 반도체 회사 많고 시진핑 주석의 몇 년간의 어떤 그 노력이 반도체 자립 아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했는데 사기당하고 그냥 돈 허공에 날리고 이제 이렇게 됐지만 아무튼 화웨이를 비롯한 반도체 회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또 대만에서 만든 반도체를 갖다 쓴다. 지들도 중국제는 못 믿는다. 그래서 까보중은 전 세계 공통 인식이다. 까보니까 중국제네. 그래서 이거 까보니까 한국제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문제다. 그래서 지금 무기체계만 최종 사용자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고 하는데 이런 반도체 같은 이것도 사실은 이게 이제 전략 물품 아니겠습니까? 이 반도체 같은 것도 최종 사용자가 어디냐 이런 거를 확실하게 탐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우리를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의 부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전 초에 치열한 교전이 있었던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우시 외곽에서 우크라이나 국경 경비대가 정말 황당한 물건을 주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정보 공작을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 아니라면 지금쯤 크렘린이 발칵 뒤집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경비대가 지난 주말 체르니우 북부 벨라루스 국경 인접 지역에서 하드디스크 하나를 발견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군의 기밀 문서와 기술 자료, 주요 간부들의 인적 사항에 대한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7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 국경경비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국경경비대가 수색작전 도중에 100GB 용량의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발견했으며 해당 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군의 기밀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획득한 기밀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군 방공포병의 작전 계획을 비롯해 레이더와 통신장비 기술 자료, 장비 배치 현황, 북부 전선에 배치된 주요 부대들의 지휘관과 참모들의 신상 정보가 담겨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경비대는 이 하드디스크가 러시아 측의 정보 공작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보 당국과 협력해 정보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한편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지휘관과 참모들이 이끈 부대들의 동선을 검증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 범죄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전에서 작전하는 부대가 각종 보안 자료가 담겨있는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지휘 차량도 아닌 야지에서 그것도 유기된 차량에서 이런 하드디스크와 보안 자료들이 나왔다는 것은 4월 말 체르니우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이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인데요. 이게 정말 러시아군이 흘리고 간 것이라면 지금쯤 크렘린 내부가 적잖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체르니우에서 거의 도망가듯이 도망갔죠. 러시아 군들이. 그러면서 지금 이 체르니우 전투 현장에 있던 차량들, 유기된 차량들 이런 거 다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 주신 겁니다. 100GB짜리 하드디스크. 그걸 이제 꽂아서 열람을 해보니 정말 이 지역에서 싸웠던 지금 그 지역 전투가 끝났으니까 큰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해당 지역에서 싸웠던 북부전선이죠. 키우 전역 지휘관, 참모들의 인적 사항이 담겨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범 재판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범 재판의 아주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러시아군 방공포병의 작전 계획 그리고 레이더, 통신장비 기술 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 방공포병의 작전 계획, 이 작전 계획이라는 것이 적에게 노출되면 더 이상 그 작전 계획으로는 적을 상대할 수 없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전 계획 바꿔야 됩니다. 방공포병, 즉 지대공 미사일도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야전방공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방공포병의 작전 계획이 담겨있는 자료다. 이게 근데 좀 의문스러운 게 정말이냐 라는 건데 어떻게 이게 땅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냐. 가다가 흘렸던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측면에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러시아가 급박해서 가다가 흘렸다. 왜냐?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야전 부대들이 이런 하드디스크에 뭔가를 저장해 놓고 다니는 거 많아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가다가 흘렀을 수도 있다. 라고 보면 이 지금 이제 러시아군 큰일 난 거고 작전 계획 바꿔야 되니까. 두 번째, 이걸 탁 던져놓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교란하기 위한 혼란을 주기 위한 역공작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거 역공작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고 역공작이 아니고 진짜 실수로 흘렸다면 러시아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방공포 완전히 그냥 무력화되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러시아 어떡합니까? 자, 결과가 어떨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